안녕하십니까. 은근히 아빠입니다. 오늘도 아들하고 같이 인생 이야기, 삶의 이야기, 요런 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들 뭐 물어볼 거 있나? 네. 어,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참 거창한 주제죠. 아이고, 이거 진짜 거창한 주제네. 이거 아빠가 이거 풀어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너무 아주 형이상학적, 조금 어려운 말인가? 이거 아주 어떤 상상력이 동원되고 어떤 보이지 않는 형태를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와닿지 않는 내용 같아서. 그럼 아달은 그 마음의 평화가 어디서 오는 것 같아? 글쎄요. 일단 저는 응. 책을 읽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면 책 속에 답이 있으니까. 책 속에 답이 있으니까, 답이 나오니까 어떤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마음이 평화가 오고 편안하고, 그렇다 이런 얘기지. 그쵸. 그 말도 맞네. 맞아. 책 속에 길이 있어. 책 속에 보면 다 이게 답이 있잖아. 먼저 앞에 선배들이 우리보다 먼저 사신 분들이 세상에 갈등이 있거나 고민이 되거나 막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그럴 때는 책을 읽어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잖아.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은 가끔 아닌 사람도 있고요. 책과 대화를 나누면 그 성인들 옛 어른들과 같이 마주보고 책을 읽는다는 건 대화 나누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 맛도 맞다. 아빠는 어떤 경우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가 그러면은 산에 조용히 혼자서 누구랑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길을 걸어가다가 산책. 산책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도 하다가 그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아유 저 나무는 어떻게 오늘도 저 자리에서 항상 오가는 사람을 그런 게 꼭 아는 사람이 아는 채를 하건 말건 인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빠는. 그래서 나무를 보면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 나무를 좋아하시는군요. 평온해지고 그 나무 숲을 가면은 그 숲의 향기가 나오잖아. 피톤치드라고. 그 나무 척벽나무 숲이라든지 또 뭐야 이런 여러 가지 나무로 많이 울창한 숲을 가면은 그 피톤치드가 나오니까 그 향기가 나오는 것 같아. 숲의 향기. 그 산소, 그 사람한테 호흡하는데 중요한 상소, 그런 향기가 나온다 이거야.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내가 참 운이 좋고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평화가 와. 누가 그냥 시비를 걸어도 에휴 너 그래 용서다 될 수도 있고 그냥 웃어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 이거야. 마음이 갑자기 커져. 누가 시비를 걸어도 아빠는 근데 집안에서 누가 시비를 걸면 괜히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어. 좁은 데서 얘기하면은 괜히 목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 같고. 근데 뭐 숲을 걸으면서 얘기한다든지 그러면은 고민거리라든지 얘기하면 들으면은 갑자기 그럴 대인배가 수도 된다. 있지. 그래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어. 상대방이 오히려 그렇게 안쓰러워진다 이 소리야. 바깥에 길을 가고 숲을 걸으면 그 숲을 걷고 명상을 할 때 아빠는 그게 참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같다 이런 얘기지. 그럴 때 숲을 걷고 길을 좁은 길을 걷고 이럴 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이제 너그러워지나. 그럼 내적 갈등이 없어진다 소리야. 아빠 볼 때는 마음의 평화가 어디서 오는가? 내적 갈등이 없어질 때 그때 온다고 본다 이거야.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어. 어떤 친구가 미워. 걔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아니 갑자기요? 걔가 나한테 못된 짓을 하니까 걔만 보면 꼴보기 싫어. 피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면은 그게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생기더라 이거지. 쟤를 한 대 집하고 줄까 말까. 쟤한테 그냥 한번 욕을 한번 쏟아내면 내가 마음이 불어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거야. 그게 내적 갈등이야. 내가 쟤한테 한마디 해줘? 한마디 패줘? 이런 패줄까 말까. 패주면은 내가 또 그 문제가 생기잖아. 폭력 이런 건 어떤 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생긴다 소리야. 그런데 내적 갈등을 없애놓고 내려놓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걔를 용서하는 게 내가 내적 갈등을 없애는 그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지. 걔를 때려주고 뭐 어떻게 뭐 안 좋은 소리 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걸 찾아보니까 평화적인. 평화적으로 그냥 용서하는 게 좋다 이거야. 내가 폭력을 행사하면은 그 법적인 내가 책임을 물게 되잖아.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행사하면은 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그렇죠. 권한이 없는 한. 그렇지, 폭행죄로. 그러니 차라리 그런 방법 말고 내가 그냥 그 친구를 그냥 용서해 줘 버리면은 내가 그냥 짐 하나를 내려놓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 켜켜이 묵은 찌꺼기를 그 앙금이라 그러지. 왜 그 무슨 묵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묵 만들 때 보면은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묵에 그 막 그냥 그 묵가루를 이렇게 넣으면 완전히 그냥 무슨 그 골개탕 모양으로 막 그렇게 그 범벅이잖아. 근데 가만히 저기 몇 시간 가라앉혀 놓으면은 앙금 무거운 건 어떻게 돼서 밑바닥에 쫙 가라앉는다 소리야. 물만 위에 이렇게 맑은 물만 남지. 그게 밑에 있는 그게 앙금이야. 그 앙금이 있으면 내가 내적 갈등이 있다는 소리야. 그냥 툴툴 털어버리려면은 내가 그냥 통 크게 그 친구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 너 잘났다. 속으로 이러고서 그냥 용서해 주마. 이래버리면 내가 그 앙금을 해소하는 거야. 없애버린다 소리야. 그러면 내적 갈등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아빠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면은 만델라 대통령이 있어. 흑인 대통령이지. 남아프리카에는 그 아주 백인 소수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수많은 다수의 흑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런 사회 구조가 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안 되죠. 그냥 못된 그런 방법으로 그냥 되게 흑인들이 못 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상류층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들은 일이가 뭐 가정부나 막 이런 그러니까 노동이 필요한 일은 흑인들한테 시키고 자기네들은 그냥 상류층 사회로서 그냥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 이거야. 그럴 때 이 만델라 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그 백인들한테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심지어 막 교도소에 들어가고 백인들이 그냥 그 당시 뭐 치안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징역 막 섬에다가 그냥 그 수용을 하고 막 그냥 그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모른다 이거지. 근데 막상 이제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만델라 이분이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서 그러면은 경찰국장도 필요하고 치안국장도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흑인들만 다 그 사람들을 고용하면은 그게 악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원수로 갚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그 앙금, 내적 갈등, 그 사람들이 설령 믿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원수로 대갚음을 해주고 싶어.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가 참고 내려놓고 그 당시 자기를 벌을 주고 그 섬에 유배하고 그런 가진 핍박을 했던 그 치안국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그 법무부 장관인가 그 법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로 임명을 했다 이거야. 어쨌든 높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가슴 속에 얼마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 그치. 내가 저분을 못되게 했는데 저분은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네. 나한테 벌을 줄 거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사형을 언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오히려 높은 자리에도 앉혀주니까 자기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야. 만델라 대통령한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저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되레 높은 이런 직책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 이거야.
이게 감동적인 스토리 아니야. 엄청 감동스럽네요. 그러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자기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은 자기가 내적 갈등이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안 오는 거야. 밤에 잠을 잘 때도 걔를 벌을 내려야 되나. 내가 높은 자리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그거를 원수를 갚을 수도 있잖아. 그때 그런 그쵸. 대갚음을 줄 수도 있는 거야. 악으로 갚을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렇지만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볼 때 악을 갚으면 그것이 되풀이 된다는 거야. 죄를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쇠사슬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줘 버리니까 자기가 그 내적 갈등이 없어지고 앙금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야. 마음의 갈등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 순간에 마음이 평화가 찾아온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내가 마음이 평화롭다. 마음이 이제 평화롭게 된다는 소리야.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유유히 흘러가는 거. 어떤 그 막힘이나 끊김이 없이 어떤 그 내 마음의 내적인 갈등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화해와 용서야. 내가 남을 화해하고 용서하고 손을 먼저 내미는 순간에 그때부터 나는 어떤 자유를 얻는 거지. 그 자유가 뭐겠어? 마음의 평화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볼 때는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그거는 내적 갈등의 그런 거를 내려놓을 때, 그 짐을 내가 앙금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평화가 온다 이런 얘기야. 아들 알아듣겠나? 네. 그래서 남한테 그때부터 따뜻한 말을 건네고 이웃 간에도 평화롭게 지나고 이렇게 가족 간에도 어떤 조금이라도 뭐 불만이 있거나 서운한 게 있더라도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베풀면은 이웃 간에도 내 마음속에도 가족 간에도 마음의 평화가 온다 이런 얘기야. 아들 알아들지? 네. 이상 오늘은 아들과 같이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이런 얘기로 인생 얘기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